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2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히 속보를 전해드리는데요. 이재명 큰일 나버렸습니다. 변협이 권순일을 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변호사법 위반 일단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만은 이 사안이 사회적 파장이 크다라는 건데요. 자, 김만배와 얽혀있는 화천대유 얽혀있는 권순일, 그리고 이재명의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결국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본인에게 덤탱이가 씌워지면은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대법관 출신으로 세상을 만만하게 생각했던 사람, 누가 봐도 이재명이는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정치 생명이 끝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이어줘서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당의 대표가 돼서 지금 대한민국을 아주 그냥 쥐고 흔드는 자로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권순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권순일에 대해서도 이제 정의의 심판들이 하나 둘씩 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협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 제명 의견의 중징계를 내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최종 결정이 난다라는데요. 대한변협이 권순일에 대해서 제명 의견으로 변호사 징계 개시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순일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경우 전직 대법관 중 처음으로 변협이 제명한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되는 셈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어제 권순일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징계 개시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변협 징계위는 26일 정례 회의를 열고 징계 절차 등을 논의한 뒤에 최종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는데요. 잠정적으로 제명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변호사 징계에는 영구 제명, 3년 이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가 있습니다. 제명은 두 번째로 높은 수위의 변호사 징계입니다. 제명보다 한 단계 수위가 높은 영구 제명은 변호사 직무와 관련해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2회 이상 받아야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 중인 사안, 기소 정도 된 것 같고서는 제명이 가장 높은 징계 수위라는 거죠. 제명되면은 변호사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권순일의 변호사 징계 사유는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에 있습니다. 2020년 9월 권순일이가 대법관 퇴임 이후 김만배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 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 변호사 업무를 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은 2022년 12월에 변호사 등록을 했는데요. 검찰은 지난 7일 권순일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에 변협의 징계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은 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변협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문제는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판단해서 복수의 조사위원들의 조사를 거쳤다라면서 조사 결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서 변협 차원에서 제명으로 징계위에 양정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협 차원에서 징계위에게 의견을 먼저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안건으로 일단 권순일이는 제명하는 게 답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해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제명이 권순일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 중에 가장 수위가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게 어찌 되었건 뭐 권순일 뭐 나이를 감안해 보더라도 다시 변호사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잘 없겠죠. 왜냐면은 뭐 3년 직무정지가 있잖아요. 그가 자격정지가 이제 그 밑에 그 징계로 있는데 적어도 3년 이상은 자격이 뭐 제명이 돼 있는 상황이 돼야지 뭐 그다음에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변호사 하지 말아라. 쫓겨나는 건데요. 자, 이제 그러면은 권순일이 할 수 있는 거 어떻게든 그냥 있는 법조항 갖고서는 나 돈 좀 벌어야 돼. 내가 대법관 출신인데 정관예우 제대로 받아야지.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진실을 밝혀놔야죠. 그래도 본인이 판사로서 평생을 살아오고 대법관까지 한 사람이, 그죠? 대법관까지 한 사람이 그 대한민국에서 그냥 울분만 품고서는 살아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 대법관 그만두면서 저 훈장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 교수까지 했던 사람이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 교수까지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나라가 본인을 여기까지 대법관까지 시켜주고 대학 교수까지 시켜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국가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져야지. 근데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사람이 조금만 비뚤어지면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뭐 보면 명예라든지 권력을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내가 이 정도 됐으면 돈도 이만큼은 벌어야지. 내가 어느 급인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권순일이 국가 사회로부터 받은 그 은혜라는 게 돈으로 계산될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그동안 폼 잡으면서 권력 누리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55클럽 의혹도 있고 실제 뭐 돈도 일부 받았고 그리고 재판 거래 의혹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짜였겠냐고요. 그렇다면은 진실을 밝혀야죠. 본인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게 결국은 이재명 때문이라면은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본인 자존심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고 고집 피우면서 변호사도 못하고 그 참 불명예스럽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털어놓느냐 그거는 본인의 판단이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되면은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어쨌든 변협에서 제명까지 당하게 된 권순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재명에게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